이제 드디어 관계식이 주어지면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배웠던 여러 도구들이 있지만 일단 수학화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함수가 주어지면 일단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야? 그걸 예쁜 말로 뭐라고 불러요? 그치, 정의역 치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 모든 함수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항상 처음 시작했던 게 정의역 치역범위예요. 맞아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근데 내가 그때 함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의역이 중요한 함수, 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이 x의 범위 세팅 안 했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값을 가질 조건에서 한번 조심해야 된다 그랬었단 말이야. 항상 정의역 범위 조심하셔야 돼요. 치역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어차피 그래프 그리면 치역의 범위는 나올 거기 때문에 정의역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수학 하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프 해석이라고 해봐야 뭐? 그건 직선의 경우만 가능한 거죠. 우리는 보통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을까? 그래, 절편. 야, 모르겠으면 그냥 봐라 좀. 좌표측과의 교점. 맞아요. 절편. 됐어? 네. 자,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언제 필요했었습니까? 그래프가 지나가는 4분면 따질 때 항상 절편 따주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절편이 필요한 경우만 절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y절편은 x에 0, x절편은 y에다 0을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해석해야 되는데 자, 수원 수투 단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자. 자, 수원 수투 단계에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해석을 하실 때 특히 삼각함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주기성과 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기함수는 어떤 함수 관계식을 가지고 계시고 x 플러스 p는 fx라는 함수 관계식을 가지고 계시고 대칭성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 무함수 비행. 그치? y축 대칭과 원점 대칭,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건 우리 수트에서 접근할 때 매번 하던 거잖아요. 자, y축 대칭인 함수는 뭐라고 부르시고? 무함수. 우. 자, 얘가 우인 이유 혹시 아십니까? 이 우는 무슨 우게? 모르는구나. 이거는 짝수 우예요. 짝수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원점 대칭인 함수는 무슨 함수이시고? 비함수. 기함수이시고 기는 맥락상 홀수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짝수 홀수에 해당하는 한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때문이냐? 우리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는 항상 뭐였어? 짝수차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y축 대칭인 함수는 항상 짝수차식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때문입니까? 우함수의 정의가 뭔데? y축 대칭인 함수는요. y축 대칭 이동을 해도 그래프랑 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아. 뭐가 뭘로 변해요? x가 마이너스 x로 변하지. 네. y축 대칭 이동을 해도 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프도 달라지지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변하지 않으려면 다음 함수는 몇 차식이어야 된다? 2차, 4차, 짝수차식이어야 된다. 됐습니까? 네.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홀수차식인 이유는 뭐겠다? 원점 대칭 이동을 해도 그래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도 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관점에서는 결국 전체 관계식이 어떻게 됐다? 반대부로 뒤집혀 버렸다. 이게 첫 통째로 반대부로 뒤집히려면 그 식에는 홀수차식밖에 없어야지.
맞아요? 자, 우함수, 기함수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항함수에서도 짝수차만 있어야 y축 대칭인 함수인 거고 홀수차식만 있어야 뭐야? 원점 대칭인 함수인 거야.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짝수차랑 홀수차가 같이 있다. 이런 함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에요. 얘는 요 단계에서는 해석해 주실 내용이 없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투에서 열심히 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 부정적분, 정적분은요 얘 따로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이건 홀수차니까 기함수고 이건 짝수차니까 우함수여서 홀수차는 날리고 짝수차만 계산하자. 이런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됐어요? 근데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이미 수투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니까. 자, 결국 뭐냐? 자, 이제는 관계식이 단순히 1차, 2차, 3차, 4차 다항식이 아니잖아. 더럽게 복잡한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일단 기본 사항들을 다 체크하고 나면 뭘 해보셔야 되냐? 뭘 해보셔야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셔야 돼요. 됐어요? 그랬을 때 관계식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y축 대칭이겠구나. 뭐야? y축 왼쪽으로는 그래프를 따져줄 필요가 없죠? 오른쪽만 따져도 그냥 복붙해 주시면 되는 거야. 기함수도 마찬가지죠.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부호가 통째로 확 뒤집혀버렸다. 뭐야? 오른쪽만 그리면 왼쪽은 그냥 원점 대칭 이동해서 그려주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근데 그래도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함수들에 대해서는 대칭성 파악이 되셔야죠. y축 대칭인 대표적인 함수 뭐가 있습니까? 2차 함수. 아니, 다음 함수 빼고 지수로그 삼각함수 중에서요. 사인? 코사인? 꼭 이 설명하면 y축 대칭에 사인이 항상 먼저 나오더라. 사인이 그렇게 좋아요. 난 코사인이 좋은데. y축 대칭이잖아. 보세요. 사인이랑 탄젠트는 뭐야? 원점 대칭이죠. 맞아? 왜 때문에? 자, 이건 수학원의 각의 변환과도 관련이 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 음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코사인 빼고는 다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와, 맞니? 우함수, 기함수. 자, 근데 이게 단순히 단독으로 등장하는 함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 통째로 합쳐서 우함수, 기함수를 따져야 되는 함수들도 나올 거예요. 나중 가면 이제 이런 함수들이 나온다고요. 2의 x.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여기엔 대칭성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그거의 역수를 이렇게 더해주시잖아. 그러면 요 식은요. 개별적으로는 우함수, 기함수가 아니지만 합쳤을 때 우함수가 되는 함수예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x. 뭐야? 자리만 바뀌고 똑같은 식이 되시잖아.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기함수는 정확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 그럼 어떻게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요놈의 반대 부호가 되시고 얘는 요놈의 반대 부호가 되시 정확히 부호가 뒤집힌다고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함수 관계식을 대칭성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자, 이거 다 누구 좋자고 하는 거야? 너네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자, 우함수, 기함수는요 다 너네 그래프 그리기 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대칭성을 알면 전체 구간을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어진 관계식을 눈여겨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파악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해주시면 되냐? 도함수 이용해 주시면 되지. 우리가 도함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리고 그 동네 짱이 누군지 따져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됐어요? 플러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제 이계도함수를 통해서 무엇도 파악이 가능하시다. 오목, 볼록이 파악 가능하시다. 오몰이 아니라 오목. 변곡점의 위치도 파악이 가능하시겠다. 됐어요? 네. 자,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자, 요 단계는요. 자, 생략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내가 이계도함수 처음 설명할 때부터 계속 누차 이야기했지만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자, 오목볼록의 변곡점은요. 언제만 따져줄 거냐?
대놓고 물어볼 때 빼고는 두 번 미분 안 할 겁니다. 뭐야 기껏 배워놓고 오목볼록 안 따지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요? 사실 오목볼록 없어도 그래프를 따져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내가 아까 두 가지라 그랬잖아. 우리 오목볼록밖에 이야기 안 했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 거기 6번에다가 별표 5개 치세요. 자, 미적분에 등장하는 함수에서 제일 큰 영향을 차지하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 점근선이야. 점근선.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어디 있는가만 파악해도 자연스럽게 그래프의 대형이 해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결국 이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요 누구를 위한 밑밥이었냐? 이 점근선을 위한 밑밥이었다는 거야. 다 빌드업이라는 거죠. 앞에 거 다 해놓고 자 마무리는 누가 해주신다? 점근선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점근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지. 가로선, 세로선, 그리고 1차 함수. 자, 우리가 이 1차 함수꼴의 점근선은 사실 미적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점근선의 정의 정도로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저 1차 함수식이 점근선이 되는 중요한 문제들은 전부 다 기하의 쌍곡선에 등장하실 거기 때문에 1차 함수꼴의 점근선은 미적분의 그래프 해석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느낌이야. 점근선에 그러면 수학적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점근선은 뭐냐? 결국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이잖아. 자, 비록 시작은 곡선일지라도 그 곡선이 한없이 점점 가까워지는 직선이 있으면 자, 무엇의 관점에서? 극한의 관점에서 x가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만약에 주어진 음의 무한대라니까 음의 무한대든 자, 만약에 주어진 fx가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아마 그 직선과 fx의 차이는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다? 점점점 줄어들겠다. 결국 그 곡선이 이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중부에 가서는 얘네 둘이가 그냥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결국 같아지기 때문에 얼마로 수렴하시는? 0으로 수렴하시는 상황을 생각을 해주면 될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근데 이게 1차 함수의 관점에서 따져주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리식이 되다 보니까 결국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극한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극한 문제가 되시거든요. 그거는 지금 미적분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쉽게 따져줄 수 있는 1차 함수꼴의 점근선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거. 자, 나중에는 이것도 언젠가 한번 그려보기는 할 건데 이거를 그릴 때쯤에 아마 1차 함수꼴의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는 1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x가 무한히 커지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시는 거야? 0으로. 그치?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결국 이 곡선은 언젠가는 y는 x랑 딱 붙어서 직선의 형태로 수렴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 해석이 미적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됐어요. 그렇게까지 해석 안 해도 결국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셋 중에 뭐만 잘 따져주셔도 그래프 개형이 나오냐? 가로선만 잘 따져주셔도 돼요. 우리 가로선 점근선 가지는 함수 뭐 있었습니까? 유리함수. 하고 무리함. 유리함수에 점근선이 있었어? 아니야. 유리함수랑 분수? 그게 유리함수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줘 제발. 지수? 그래 지수함수가 가로선 점근선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었잖아. 맞아요? 왜 이럽니까 배운 사람들이. 자 결국 가로선 점근선도 뭐야? x가 무한히 커질 때야. 맞아요? 근데 가로선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시는?
상수 함수가 되시는, 맞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시란 말이에요. 가로선은 그냥 y는 k잖아. 결국 fx의 수렴값이 상수면 걔는 그 y 값을 가로선으로 하는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겠구나.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학수에서 맨날 계산했던 수렴값 얼마야? 우리 이제 이 그래프 모형도 그려볼 거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고 보다 x가 무한히 커지면 y는 이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곡선이 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서 가로선 점근선을 가지는 대표적인 함수보다 분수 그리고 지수. 특히 이 지수 함수 신경 써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같이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식을 세우다 보면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 그리고 다항 함수랑 지수 함수를 비교할 일이 되게 많이 생기시거든요. 이 세 함수의 증가 속도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로그 함수보다는 항상 다항 함수가 훨씬 빨리 증가하고요. 다항 함수보다는 지수 함수가 훨씬 빨리 증가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수 함수랑 붙여놓으면요 어떤 다항 함수를 갖다 놔도요 누가 이기신다? 지수 함수가 이긴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여기다 몇 차식을 갖다 놔도 있잖아. 지수 함수가 결국은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서는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됐어요? 요거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이 점근선을 파악해 주시려면. 됐어요? 또 무슨 말이야? 다항 함수랑 로그 함수가 붙으면 누가 이기기 때문에 다항 함수가 이기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분모가 계속 커지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다. 요 감만 있으시면 이제 우리가 점근선을 파악하기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점근선 파트에다가 함수의 증가 속도도 같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엄밀한 증명은 고등수학 버전에서는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실제 문제에서도 그냥 극한값이 주어져요. x가 무한히 커질 때 지수 함수분의 다항 함수 꼴은 0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안 주어져도 대략적인 감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세로선 점근선 언제 생기신다? 그쵸? 로그에도 있고요. 누가 가져? 로그. 유리, 그래, 탄젠트까지요. 됐어요? 네. 자, 요 세 함수 다 어디에서 세로선 점근선 생깁니까? 로그. x가 0에 가까워질 때 0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네. 유리. 언제 점근선 생겨요? 분모가 0이 되는 x. 집어넣을 수 없죠? 탄젠트. 언제 세로 점근선 생겨? 90도.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아요? 자, 결국 세로선 점근선은요 정의역 제한 조건에 항상 걸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로 점근선은 애초에 이 선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정의역 치역 따져주는 요 선에서 해결이 되신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래프 해석을 할 때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다? 가로 점근선. 특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분수 함수랑 지수 함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항상 점근선을 생각하면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실 수 있으면 이거 가지고 얘가 해결이 돼요. 굳이 오목볼록을 안 따져도요. 점근선만 제대로 따지면 그래프 그리는데 문제 없다고요. 마치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렸잖아. 3차 함수를 뭐 이렇게 그렸으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면 이렇게 그렸습니까? 아니었다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곡선은 그려지실 거라는 거예요. 됐죠? 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부연 설명까지 곁들여가지고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보자. 그러면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차근차근히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필수예제 16번. 자, x에 문제 있나요? 아니요? 분모 0이 되는 x 없죠? 네. 맞아요? 취역은 지금 어차피 못 따져줘요. 정형만 생각을 합시다. 자, 철편 x가 0일 때 1. 0,1 x절편은 y가 0이 될 수 있어? 아니요. 없어. 맞아요? 이게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어야 되는데 안 돼요. y절편만 있어요. 됐어요? 대칭성 짝수만 있네. 맞아요? 도함수 y축 대칭이야. 정도까지 하고 도함수 구하는 겁니다. 자, 분수함수 분자가 함수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분모만 미분해 주시면 됐었어. 맞아요? 마이너스 6x가 되셔요. 목셈 미분이죠. 결국 x는 얼마일 때? 0일 때 뭐가 되신다? 대. 맞아요? 여기만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감소하는 1차 함수 극대가 되신다. 인프에 놨네 0,1 유일한 극대점을 가져요. 됐어요? 자, 내가 그러지 말자 그랬지만 자, 이 부분은 적지 마세요.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게 점수 구하는 게 얼마나 그지 같은 작업인지 언젠가 한 번은 하셔야 되니까 자, 할 줄은 알아야 돼요.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제곱 그대로 가요. 지금 얘가 미제곱이 됐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자,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6x 그대로 놓고 요거 미분하면 2 내려오고 x제곱 플러스 3에 다시 2x까지 곱해야 되지. 맞아요? 근데 이게 제곱에서부터 시작한 도함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자 부분에 x제곱 플러스 3이 한 번씩은 들어가요. 약분이 된다는 소리야. x제곱 플러스 3에 세제곱 분해. 그러면 여기 샵 날라가고 마이너스 6x제곱에 4,6이 24니까 18x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8 여기 상수 없죠? 마이너스 18 그러면 x는 얼마 또는 얼마에서? 1이랑 마이너스.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변곡점을 가지신다는 소리예요. 어떤 변곡점? 아래로 볼록한 이함수를 생각을 하면서 이쪽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니까 위로 블록에서 한 미쳤나봐.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맞아요?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다들 이런 실수를 하신다고요. 수학2만 생각하고 그래 0,1이 극대지. 그럼 이쪽으로는 계속 감소하겠네. 이쪽으로도 감소하겠네. 자, 이렇게 그리면 다 구해놓고도 망하는 거예요. 왜?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지금 음수값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무엇을 따져주셔야 된다? 전분점을 꼭 따져주셔야 된다. 2차분의 상수니까 x가 무한히 커지면 얼마가 돼버리셔? 네? 0이 돼버리시죠? x가 무한히 커지면 항상 가로점근선만 따져주시는 거예요. fx는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2차분의 상수기 때문에 0에 한없이 가까워지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얘가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0에 가까워지면서 떨어진다는 거지. 이쪽도 마찬가지. 어차피 우함수니까 오른쪽 그리면 왼쪽도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면 되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그려주셔도 자 생각을 해봐라. 여기에서 극대값을 가시면 무조건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위로 볼록으로 끌고 가면 얘는 어쩔 수 없이 x축을 뚫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내가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게끔 곡선을 꺾어주시려면 중간에 필연적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셔야 된다고요. 자, 이게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 절대로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려면 궁극적으로 x축 위에서는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어야 돼요. 맞아? 그러면 내가 굳이 이계도함수를 안 구해도요, 이 그래프에는 변곡점이 2개가 있겠구나는 문제에서 대놓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거 없어도 파악이 가능하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에서 대놓고 물어보지 않으면 점근선만 가지고도 어렵지 않게 그래프 그려주실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함수와 점근선 딱 2개만 체크하실 거다. 분수 함수에 대한 수렴의 근거는 이미 수치에서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됐어요? 분모 분자의 차수만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게 점근선 x축 따져주실 수 있으니까 적당히 0,1에서 극대값 가지고 x축으로 슈르르 꺾어가지고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게끔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이계도함수는 생략하고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변곡점의 좌표가 얼마냐? 그럼 구해야지. 근데 만약에 변곡점이 몇 개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프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넘어가 볼까? 이제 복잡 다단한 함수들에 대해서 등장이 하신다. 필수예기 17번 다시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뭐다? 키워드가 공통인. 그치? 도함수는 공통인수를 가질 것이다. 자, x에 문제 없고요. y에도 딱히 문제가 없어 보여. 대칭성 없어요. 맞아요?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대판이죠. 네? 여기는 부호가 바뀌는데 여기 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여기는 대칭성 같은 게 없어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일단 얘는 0,0 지나네. 맞아요? x도 0, y도 0이니까 xy 절편 한 방에 해결되시고 이제 도함수를 구해보는 거야. 자, 근데 얘는요, 함수 관계식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자, 나중에 함수가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요거 도함수 목세미분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지수 함수는요, 분모에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 그냥 끄집어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고배미분만 하셔도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x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미분하면 얘 때문에 마이너스 한번 튀어나오겠다. 공통인수 묶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x는 얼마일 때? 1일 때 무엇을 가지겠다? 극대. 극대값을 가지겠다. 자, 머릿속에 이렇게 떨어지는 1차 함수가 그려지셔야 돼요. 극대값 얼마냐?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네요. y값까지 체크하실게요. 자, 이계도함수 사실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생략하실게요. 자, 그러고 나서 뭘 보는 거야? 점근선을 보는 거야. x를 무한히 보내보자고요. 근데 자, x를 무한히 보낼 때에는 이 식보단 이 식이 훨씬 더 직관적이시죠? 지수랑 다항이 분모 분자에서 붙었어요. 누가 이긴다? 지수. 지수 함수가 이겨요. 결국 x가 무한히 커지는 방향으로는 fx가 0이 되시는데, 자, 중요한 건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오히려 양의 무한대가 되면서 발산하죠? 맞아요? 요거 양의 무한대, 요거 음의 무한대, 결국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을 거야. 밑으로 휙 떨어지고 있을 거라고. 됐죠? 얘는 점근선을 한 방향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그리면 돼. 0,0을 지나고요. 그 값은 유일하게 x는 1일 때 하나밖에 없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휙 하고 떨어지시면 돼. 맞아요? 근데 이쪽으로도 휙 하고 떨어지면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가 되신다고. 우리는 변곡점 안 구했기 때문에요. 체크 안 하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오른쪽 끝으로는 x축 점근선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처럼 한번 꺾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1보다 큰 영역에 하나 존재하겠구나. 그리고 그건 아마 구해보면 2일 거거든요. 이거 이계도함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없어도 이 정도 해석은 가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2의 x분의 x는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모양 자체를 기억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겠다. 됐죠? 올라가다가 슝 하고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곡선의 형태를 하고 있겠다. 됐습니까? 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x분의 lnx. 자, 다음분의 로그야. 자, 이걸 위해서 내가 아까 전에 함수의 증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이것도 뭐야? 결국 점근선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얘는요, 가로 점근선뿐만 아니라 무슨 점근선도 있어? 세로 점근선도 있어. 왜 때문에? 로그 함수가 등장하면 항상 뭐부터 하셔야 된다 그랬어? 정역 제한 조건부터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극대 극소에서도 함수 그래프에서도 얘는 y축 왼쪽으로는 그리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칭성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y절편은 말할 것도 없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x절편만. y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어야 하니 x가 얼마면 되겠다? 1. 로그 함수의 랜드마크 1,0 마찬가지로 x절편으로 가지고 있으시겠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미분을 해보는 거야. 자, 분수함수기 때문에 x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x분의 1인데 분모가 x야. 약분이 돼요. 마이너스 x 미분하면 1이고 lnx 그대로 적어주시면 결국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x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뭐가 되시겠다? 극대. 극대 마이너스 lnx잖아요. 네. 마이너스 lnx 됐어요? 그냥 이렇게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겠지. 됐어요? 극대 값을 가지겠다.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도 2분의 1이네. 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근선. 이계도함수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점근선보다 다음분의 로그니까 다음함수 따라서 x가 무한히 커지면 보다 fx는 영향은 없이 가까워지니 x축을 점근선으로 가시겠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x는 2일 때 극대값 하나 가지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이런 그래프게요. x절편까지 깔끔하게 1하고 체크해 주시면 이계도함수 없어도 변곡점 하나 있겠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됐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이따가 최대치수 이야기하면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쌍각함수 그려봅시다. fx는 x 플러스 2 sin x. 자, x의 범위 있으니까 삼각함수는 곧 이게 그냥 정역 제한 범위가 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삼각함수처럼 x의 범위가 있을 때에는 양끝값도 체크 한번 해놓자. 0 집어넣으면 빵빵이고요. 2파이 집어넣으면 2파이의 빵이니까 양끝점 기준으로 이 사이에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시는가. 이거 대칭성 따질 필요도 없죠. x절편 따지자니 너무나 복잡해 보여. 이거 원점 지나니까 일단 절편도 생각합시다. 자, 도함수로 가자. 1 플러스 2 코사인 x다. 맞죠?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x, 코사인이 얼마가 되는 x다? 마이너스 2. 그러기 때문에 몇 도가 되시겠다? 120도랑 240도가 되시겠다.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자, 이거 그대로 보고 부호 따지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플러스 2 코사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그래프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지만 제대로 그리려면 2배 뻥튀기 한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려주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만나는 교점은 이거랑 동일하실 거니까. 그죠? 부호 변화는 항상 도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해주시는 거다. 그러면 x는 3분의 2파이에서 무엇을 가지시고? 네. 그치? 극대값을 가지시고 극대값은 얼마가 되시냐? 3분의 2파이 하고 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쵸? 플러스 루트 3이 되시겠네.
x가 3분의 4파이일 때 극소값 가질 거고 극소값은 3분의 4파이 기준으로 이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좀 더 엄밀하게 뜯어보고 싶으면 파이랑 루트 3의 근사값 가지고 대략적인 값도 체크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 사실 극대 극소라고 한 시점부터 굳이 대소는 따져주실 필요가 없겠다. 0,0에 2파이, 2파이면 결국 요 두 점을 기준으로 어디랑 어디에서요? 120도랑 240도에서요. 극대 극소값을 가지는 요런 그래프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 이상으로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뭐 가끔 얘네 둘끼리 막 대소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극대가 당연히 극소보다 크겠지. 지금 이 구간에 극대 하나에 극소 하나면 당연히 여기서 감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작을 거예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앞에서 따졌던 극대 극소를 통해서 그래프 기형을 어떻게 그리실 것인가. 삼각함수는 사실 점근선이 없기 때문에 탄젠트가 아닌 이상은 그냥 극대 극소선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처럼 그래프 기형 따져주실 수 있는 문제이시라는 거예요. 됐죠? 삼각함수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자, 우리는 바로 최대 최소로 넘어갈 겁니다. 최대 최소 뭐야? 우리 수학 2에서 최대 최소 값은 어떻게 따져주시는 거라 그랬습니까? 극값이랑 양극값이랑 맞아요. 미적분이라고 다르겠니? 똑같죠? 극대 극소가 뭐라 그랬어? 그 동네 짱이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극값에서 당연히 최대 최소 의심해 보셔야 되고 범위 양극값이 있으면 양극값에서도 의심을 해 보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미적분에서는 점근선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됐죠? 자, 결국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여태까지는 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했을 때부터 항상 범위 양극값의 꼭지점 따져주는 건 똑같았어요. 맞아요? 수학 축 때까지만 해도 극값까지 판단을 하면 자연스럽게 최대 최소는 나왔다고. 근데 이제 점근선을 끼고 있으면 이 점근선 때문에 내려가야 될 곳에 못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됐죠? 가로 점근선 조심하면서 최대 최소 따져주시면 돼요. 나는 여기 최대 최소 문제를 최대 최소 값이 아닌 그냥 그래프 개형으로 해석해 버릴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최대 최소는 나올 거니까. 자, 필수 예제 19번 분수 함수다. 일단 x가 빵이면 y는 마이너스 4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x 절편도 있어요. 3분의 4,0 분자가 0이 되는 x도 있으시지. 맞죠? 그리고 여기 1차식 상수함 때문에 무함수, 기함수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분모 0이 되는 x 없기 때문에 정의역 제한 범위도 없어요. 어디로 가시면 돼? 무함수로 가시면 돼. 그러면 분모 제곱분의 분자미분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곱하시면 자, 이제는 극값도 판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다? 분자 부분 우리 여태까지 미분계수 구한다고 해피하게 그냥 집어넣었잖아.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동류항 정리하면 3x제곱에 6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1차 항 여기 있네. 플러스 8x에 플러스 3까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시냐? 3,1에 3,1에 여기 마이너스네.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겠다.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3에서 그 값을 가져. 어차피 분모는 양수니까 우리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는 무엇을 가지시고 극소값을 가지시고 3에서는 극대값을 가지시겠지. 됐어요? 사실 최대 최소는 딱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 값이 이 두 점에서 나오니까 주어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다. 그러면 깔끔하게 그 값까지 다 포함하고 계시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최대 최소는
그래프 안 그리고도요. 뭐만 비교해 주시면 돼? F-1, F-3분의 1, F3, F4 요거 4개 중에서 이제 경쟁하시면 되는 거야. 가장 작은 놈이 최소, 가장 큰 놈이 최대. 됐어요? 무지성으로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자, 결국 요 두 지점에서 극값을 가지는 뭐야? 2차분의 1차니까 무엇까지 가지시는? 점근선까지 가지시는. 항상 분수함수랑 지워버렸다. 분수함수랑 지수함수는 점근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양의 무한대로 가도 분모가 커지고 음의 무한대로 가도 분모가 커지니까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 괜히 한다 그랬나? 괜찮네. 9분의 10 분의 마이너스 5니까 4차 마이너스 2분의 9 음수값을 극소값으로 가지고요. 3을 집어넣으면 10분의 5 2분의 1이죠. 을 극대값으로 가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y절편 마이너스 4라 그래도 대충 찍자. x절편 3분의 4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대충 찍자. x는 3일 때 극대값 2분의 1 가지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극소값 이거보다 어때요? 조금 더 작죠? 마이너스 4.5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극소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y절편 찍고 x절편 찍고 극대값 찍고 자, 그대로 휙 하고 내리면 된다? 아니요. 안 된다. 지금 내가 여기 안 그린 이유는 x축에 점근선을 이렇게 보내시려고. 됐어요? 그러면 주어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면 뭐야? 이거는 양끝값을 따져줄 필요도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왜 때문에? 자, 이게 만약에요. 여길 봐. 나를 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다면 아마 끝값이랑 얘랑 비교를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어차피 점근선 가지고 그냥 음수선에서 커트 당해버리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얘가 최대값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휙 하고 내려갔다면 끝값에서 얘랑 비교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한다고요. 실제로 3차 함수가 맨날 그랬잖아. 맞아요? 양끝값이 주어지면 얘랑 이쪽 끝값이랑 비교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얘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프만 예쁘게 잘 그려주셔도 두 극값에서 자연스럽게 최대 최소값을 가지겠구나. 사실 얘는요. x의 범위가 없어도 뭐야? 최대값은 극대값, 최소값은 극소값이 되는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x축으로 전부 다 수렴을 해버리시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래서 그래프 개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거야? 점근선이 중요해지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그 옆에 무리함수 뭐 조심하셔야 된다? 정이에요. 그쵸? 자, 분모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 범위가 정확히 이 함수의 정의역 제한 범위가 되실 거다.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 주어진 x의 범위는 정확히 이 함수가 존재하는 모든 구간을 다 준 거예요. 됐어요? 0,0 원점 지나가고 계시고요. y절편, 그치 0이지. x절편 y가 0이 되는 0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가 되시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0이고 플러스 2를 집어넣어도 0이고 양끝값 그냥 x축하고 만나는 점이겠구나 정도 따져주시면 됐어요. 자, 얘는요 대칭성 가지고 계신다. 잘 봐라.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이쪽은 변화가 없죠. 그대로인데 얘만 부호가 딱 변해. 보다 기함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고 나서 도함수를 빼자. x 미분하면 그대로 루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자, 무리함수 몇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2분의 1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2분의 1 4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해주시고 아이고 마이너스 2x도 한번 더 곱해 주셔야 되겠네.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값 찾으려면 10
정리 좀 해야 돼. 여기 지금 마이너스 붙었고 2는 약분이 되고 x 제곱 붙어 있으니까 x 제곱이 곱해진 얘는 뭐야? 분모의 루트로 이렇게 내려간 4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실 거야. 맞아요? 자, 도함수가 분수식이면 뭐 하셔야 된다고? 뭐 이것도 는 0 해가지고 얘 넘긴 다음에 양변 곱하고 이 지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분수식은 통분해서 정리해야지 부호 체크하기가 편하시다 그랬어. 그럼 내가 얘를 이걸로 통분해 버리시면 그대로 4-x 제곱이 되겠네. 그죠? 루트 제곱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 제곱까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니까 x는 얼마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어떤 2차 함수를 생각하면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생각하면서 왜? 그냥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요. x의 범위는 루트 안이 양수가 되는 범위니까 그냥 바깥에 붙어 있는 플러스면 이 부분만 부호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일 때 극소고요. 플러스 루트일 때 극대야.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루트 2에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시겠네요. 플러스 루트 2 마찬가지로 루트 2 루트 2니까 플러스 2가 되시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 원점 대칭이고요. 0,0 지나고요. 범위 양끝값에서 0이고요. 뭐야? 루트 2일 때니까 살짝 요즘에 콤마 2 극대값을 이렇게 가질 거예요. 됐어?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극대 극소가 최대 최소가 되신다. 됐죠? 그래프 개형까지 같이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됐죠? 그냥 단순히 최대 최소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누차 이야기하지만 증감표 같은 건 그리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됐죠? 도함수 그래프 개형 가지고 자 요거 정도는 거기 빈자리에다가 그래프 개형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less you. 됐죠? 자, 필수예제 20번. 자, 마찬가지로 나는 최대 최소가 아니라 그래프 개형을 그려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에 2차식이 곱해져 있어요. 자, 얘 때문에 대칭성 같은 거 없고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0,0 지나가요. 맞죠? 도함수 구해보자. x제곱 미분하면 2x 지수함수 그대로 지수함수 미분하면 마이너스 2 튀어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보여야 돼? 그러면 공통인수 1에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가 되시고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도함수가 0이 되는 x는 여기만 보시면 된다.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0 또는 1을 x절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다? 0에서 극소, 1에서 극대가 되시겠다. 맞아요? 네. 0에서 극소는 아까 0,0이라고 했고 1에서 극대는 집어넣어보면 5다. 1. 2제곱분의 1이 되시겠다.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뭘 보시는 거야? 자, 지수에 음수 들어가 있으면 뭐야? 지수 함수가 분모에 내려간 이런 함수를 보시는 거예요. 지수분의 다항은 지수 따라 0으로 수렴해 버리시니까 점근선 x축 어느 방향으로만? 양의 방향으로만. 됐어요? 음의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양의 무한대가 되시는 거죠. 제곱이니까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가 되신다고요. 됐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따져도요. 여기 지금 0에서 극소잖아. 1에서 극대죠. 극대 극소만 봐도 3차 함수처럼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다 그려드릴까? 0,0에 1,2 제곱분의 1. 자, 여기서 극소니까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러고 여기에서 극대값을 가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휙 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요렇게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게끔. 됐어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최소값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 이건 점근선이니까 0이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0이 항상 최소값이 되실 건데 얘랑 얘는 이제 대봐야 되는 거지. 우리는 개형만 그렸으니까 마이너스 1도 한번 집어넣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2제곱이 되잖아. 여기는 2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2제곱분의 1이었잖아. 누가 더 커? 2제곱이 더 크죠. 안타깝게도 극대값은 최대값이 되실 수가 없겠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됐죠? 최소값은 얘네들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때문에? 점근선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다함함수랑 지수함수의 곱골의 도함수 특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차 함수가 곱해진 지수함수는요, 미분해도 결국 1차 함수가 곱해진 지수함수였어요. 맞아요? 2차 함수가 곱해진 지수함수는 미분을 해도 결국 2차 함수가 곱해진 지수함수지. 맞니? 자, 결국 얘는요, 점근선만 빼면 누구랑 비슷한 개형이시냐? 3차 함수랑 비슷한 개형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차 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도함수도 2차 함수가 곱해진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수함수가 양수면 이 2차 함수에 의해서 극대요소가 결정된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럼 3차 함수랑 비슷한 개형인데 무엇을 가지는? 점근선을 가지는 그래프 개형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도움이 되시겠지. 됐어요? 자, 바로 2번. 자, 아까는 x분의 lnx 했었는데 이번엔 x 곱하기 lnx다. 자, 로그 함수기 때문에 뭐다? 항상 양수 제한 범위, 어차피 n 최대 최소고 범위 주어져 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프 개형에선 항상 중요한 포인트다. 됐어요? 대칭성 같은 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0은 못 집어넣으니까 얘가 0이 되는 로그 함수의 랜드마크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자. 1,0 x절편에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x 미분하면 lnx,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시고 결국 구함수가 0이 되는 x는 얼마이시니까? 2분의 1. 그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일 때 무엇을 가지시겠다? 극소. 그쵸? 음수에서 양수. 극소값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시는 거지. 됐어? 자, 그리고 여기엔 점근선이 있니? x가 무한히 커지면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지 않아요? 맞아요? 오른쪽 끝방향으로는 점근선 없어요. 그냥 날아가실 거예요. 그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근데 이 함수는 x가 0에 가까워지는 극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x가 0에 가까워지면 얘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지시고요. 얘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시지. 뭐야? 0 곱하기 무한대꼴 부정형 극한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의 판단 근거는 뭐가 되셔야 되냐? 로그 다항 지수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항상 다항 함수랑 로그 함수가 붙으면 누가 이긴다? 분수식이든 곱하기든 부정형 극한에서 로그랑 다항이 붙으면 무조건 다항이 이겨요. 뭐다? x 따라 0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냐? 되게 신기하게 생긴 그래프라는 거죠. 자, 양수형에서 존재하고 0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뭐야? 극한값은 존재하잖아. 맞습니까? 0,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빵꾸 뚫린 극소값을 가지는 날아가는 그래프가 되신다고. 됐어요? 자, 그래프 개형 좀 그려주세요. 됐죠? 우리가 이걸 최대 최소로만 문제를 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각각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지금 그래프 개형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래프 개형 따지기가 조금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프 개형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래? 2제곱분의 1부터 2 사이래. x절편 1이었으니까
2는 여기 있겠네. 그럼 누가 봐도 확정적으로 얘가 최대값일 거예요. 이 제곱분의 1은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왼쪽. 그쵸? 더 작죠? 이 제곱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최소값은 확정적으로 극소값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최대 최소를 따지는 건 그래프만 제대로 그려놓으면 아무 문제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까? 자, 지금 그래프 개형 없는 최대 최소 문제에서도 그래프 개형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셔. 우리가 이걸 최대 최소 문제로만 만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특히 x 곱하기 lnx는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항상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가 붙으면 다항 함수가 이긴다라는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쌍각함수 해봅시다. 자, 이건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해 보여요. x의 범위도 딱히 항상 주어졌던 그 범위가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일단 양극값은 체크해 놓죠. 0,0에 2파이는 빵이고 이번에 마이너스 2파이로 떨어지시네. 보세요. 자, 도함수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번엔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죠. 코사인 앞에 플러스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코사인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신다? x는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 밑으로 한 칸 내린 그래프니까 살짝 밑으로 치우쳐져 있겠지? 3분의 파이에서 뭐가 되시고? 극 대가 되시고요. 맞아요?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그리고 3분의 5파이일 때 극소값을 가지신다. 사인 3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정도가 되시겠네. 됐어요? 자, 이거 극대값 양수예요. 그죠? 1.7이고 얘는 3.14니까 거의 1에 근접한 1이죠. 맞습니까? 극대값 양수라는 것도 조심을 하면서 자, 그래프 개형 한번 그려볼까? 자, 얘는요 0,0에서 출발해서 일단 시작이 뭐야? 증가해서 감소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맞아요? 근데 자, 그러고 나서 극소값이 지금 뭐야? 이거 대략 몇 도지? 300도인가요? 2파이에 근접한데 거기에 마이너스 1.7까지 뺐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끝값 뭐였어요? 마이너스 2파이였거든. 극소값은 이거보다도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됐어? 그래야 요점에서 극대가 되고 요점에서 극소가 되신다고. 됐죠? 볼 것도 없이 극대 극소가 그대로 최대 최소가 되네. 됐습니까?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처음 구간이 증가, 그리고 마지막 구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극소가 만약에 얘보다 작다면 절대로 증가하게끔 그리실 수가 없죠. 맞아요?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도 요놈의 근사값은 굳이 따져주실 필요가 없겠다. 됐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자, 바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분모의 사인 때문에 x의 제한 범위 걸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x의 범위가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면 자, 이 분모의 사인 때문에 얘는요 n파이마다 점근선 가지실 거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얘가 0이 될 때마다 점근선 가질 거니까 그냥 요거 포함하고 있는 0에서부터 파이 사이만 생각해보자. 됐죠?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려보셔도 되겠지만 자, 요거 포함한 그냥 요 점근선 사이 영역만 생각을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일단 도함수는 자, 그대로 목세미분을 쓰셔도 되고요. 사인분의 1은 코시컨트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로 가셔도 돼요. 이쪽은 코탄젠트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으로 가셔도 되지. 우리 삼각함수의 도함수 배웠잖아요. 분모가 한 덩어리면 따로따로 정리하셔도 상관없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코시컨트며 코탄젠트며 다 사인 코사인에 대한 분수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도함수 입장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냥 몫의 미분으로 할게요. 그리고 통째로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이죠. 사인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분모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거기에 분자 그대로 곱해주시면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되시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2 코사인이니까 결국 얘가 제곱이면 항상 양수기 때문에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보셔야 되는데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 2 곱해져 있으니까 도함수는 이렇게 뒤집힌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됐어요? 코사인이 2분의 1이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네 두 지점이 되시는데 중요한 건 위아래가 뒤집혔기 때문에 뭐다? 3분의 파이일 때 극소 그리고 우리는 0부터 파이 사이만 보고 있기 때문에 3분의 5 파이는 따져주실 필요가 없다. 됐죠? 즉 이 그래프는 파이에서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 파이일 때 요거 때문에 지금 점근선 가지고 있거든. 됐어요? 자 극소값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 그러면 2분의 3,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3, 루트 3이죠. 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양끝 값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자, 요 세로 점근선 따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sin x는 0하고 파이 사이에서 항상 부호가 양수야. 그러면 0에 가까워져도 파이에 가까워져도 결국 걔는 0 플러스로 가시는 거죠. 이쪽도 0 플러스예요. 그러면 일단 이쪽은 0 플러스니까 그냥 양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야? 0 집어넣으면 1이기 때문에 양수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무한대로 발산하실 거거든요. 0분의 1이잖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3 되죠? 마찬가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 구간에서는 극소값 하나밖에 없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아마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0부터 파이까지만 생각하면 요거 두 점근선으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그래프가 생긴다는 거지. 슝 하고요. 3분의 파이에서 극소값 하나만 이렇게 가지시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사이에서 최소값은 확정인데 최대값은 몰라. 이거는 개형이기 때문에 항상 양끝값 따져 주셔야 되겠다. 됐죠? 자, 요 그래프 개형도 같이 그려 놓읍시다. 그럼 최대 최소 다 했으니까 또 뭐 물어볼 거야? 이정계수 물어보겠지. 이게 지겹다 지겨워. 아주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근데 삼각함수니까 미분하고 도함수 그래프 개형 따져주시는 것만 조심을 하면 미정계수 찾는 것도 일은 아닐 거예요. 얘는 뭐 특별할 거 없는 그래프니까. 그리고 활용 문제 지수함수 두 그래프 위에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직사각형을 만들면 넓이의 최대값. 우리 그래프 문제는 항상 누구를 미지수로 놓으신다? 항상 x값을 미지수로 놨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내내 그래프 문제는 x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세로만 y좌표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1차 함수가 곱해진 지수함수 꼴이네. 우리 이미 앞에서 그래프 개형 다 따져봤던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식만 잘 세워주시면 되고 이 필수일이 23번보다 저 밑에 있는 확인 체크 208번 정도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를 푸실 때 이제 다룰 수 있는 함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어떤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냐. 자, 이게 그냥 단순히 변의 길이의 관점에서 x좌표의 관점에서 길이로만 미지수를 잡는 게 아니라 원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각의 크기를 미지수로 잡으실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208번 문제를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잡아서 식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무리함수가 되실 거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에서 조금만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나는 삼각함수도 배웠고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각을 미지수로 놓으면 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여기다 등변사다리꼴을 만든다.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자, 적당한 각을 하나 잡는 겁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어차피 좌우대칭이니까 내가 요놈을 세타 혹은 그냥 미지수 x라고 놓게 되면요. 결국 여기 있는 삼각형 혹은 등변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x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가 될 것인가. 우리 삼각함수 단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각이 미지수가 되면 변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삼각함수의 형태로 정의가 되실 거라고요. 지름의 길이가 8이니까 반지름은 4일 거고 사실 이 선에서 얘는 이제 더 이상 등변사다리꼴이 아니라 그냥 삼각형 3개로 놓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거든. 왜?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이 3개나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는 정확히 합동인 삼각형이실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1. 자, 2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분의 1. 2변의 길이 16에 희인각의 사인 그대로 뿅. 맞아요? 그게 이렇게 2개면 얘는 뭐야? 똑같이 4, 4에 희인각이 파이 마이너스 2x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2x는 어떻게 되실까? 그냥 그쵸? 파이 마이너스 2x는 그대로 플러스 사인 2x가 되시지? 맞습니까? 네. 생각보다 깔끔하게 삼각함수로 정의가 가능하시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각을 미지수로 놨으면 이 각의 범위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 요만큼을 x라고 놨어요. x는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 거야? 90도까지밖에 못 가요. 맞아요? 90도 넘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좌우로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맞습니까? x의 제한 범위까지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2분을 하면 되겠지? 16 코사인 x에 플러스 요거 2까지 튀어나와야 돼요. 16 코사인 2x 하면 이제 얘가 0이 되는 x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 여기서부터는 얘만 정리가 되시면 코코마 신신이잖아. 수학원 삼각방정식 문제가 되실 거라고요. 됐죠?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2길에 1길에 플러스 마이너스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1인데 코사인이 음수가 되려면 결국 둔각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예각만 따져주시면 돼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코사인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따져주실 수는 없어요. 이것도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로 볼록한 코사인에 대한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을 x절편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게 2분의 1이 되는 시점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일단 3분의 파이가 되시는데 3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중요한 건 왼쪽이 2분의 1보다 크고요. 오른쪽이 2분의 1보다 작아요. 떨어지는 그래프지. 그러면 극대극소를 따질 때에는 이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잘 봐. x가 3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코사인 값은 2분의 1보다 커요. 여기라고. 3분의 파이보다 작은 요 영역에서는 이 이차함수는 요 영역에 있을 거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3분의 파이보다 큰 영역, 요 영역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요 영역이시면 결국 x가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이차함수는 이 방향으로 가시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극대가 되겠거니 이거를 이 이차함수만 생각하고 극소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문제가 성립하지 않지. 문제에서 물어본 게 최대값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x는 3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극소가 되면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됐어요?
사실 맥락상 3분의 파이에서 최대 객관이 해주셔도 되지만 왜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항상 해석이 가능하셔야 된다. 됐죠? 이래서 삼각함수가 힘든 거예요. 따져주실 게 많기 때문에. 자, 범위 안에 유일극되기 때문에 그대로 최대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요지는 뭐냐? 이제 미지수는요 꼭 길이 관점에서 놓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됐죠? 우리는 삼각함수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최대최소 문제를 풀 때 활용 문제는 각의 크기의 관점에서, 특히 언제 직각삼각형이나 원하고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에는 각을 미지수로 놓고 식을 세우는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변의 길이 미지수로 놓고 무리함수 세우잖아요. 그럼 미분하기도 힘들고 따지기도 힘들어. 됐어요? 하자면 할 수 있지만 얘는 각을 미지수로 놓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최대최소 정리하고, 이제 다 했어. 도함수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자, 그래프 개형 다 그리고 나서 수학수에서 최대최소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였어요? 자, 모든 함수의 공부 순서는 최대최소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이지. 그러면 도함수를 우리가 방정식에 어떻게 활용을 해주실 수 있을까? 수학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도함수를 이용한 방정식의 활용 뭐야? 야,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까? 아니죠. 방정식은 그냥 fx 그 자체로 는 0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수투야. 최대 최소부터는 다시 수투예요. 뭐야? 실근 X? 그치,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판별이에요. 왜? 우리 2차 함수까지는요 판별식 가지고 실근의 개수 판단해 주실 수 있었어. 근데 3차 함수, 4차 함수는요 판별식이 없잖아. 그죠? 실근의 개수를 따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서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을 봤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실근의 개수를, 그래프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해주시려면 어디 위치를 알고 계셔야 돼? 극대극소의 위치를 알고 계셔야지요. 됐어? 전혀 1도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극대극소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면 당연히 지나가시겠지, x축을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3, 4차 함수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따져주셨단 말이야. 근데 자, 여기서도 항상 중요한 건 뭐다? 전분선 꼭 따져주셔야 돼요.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아까 전에 그렸던 y는 2의 x분의 x, 다른 말로 x 2의 마이너스 x. 자, 요 그래프는요 어떻게 생긴 놈이었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x축에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이걸 그냥 단순히 극대값 하나로 해석을 해주시면 마치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는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만 만나?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분선 고려 안 하면 실근의 개수도 망하는 거야. 됐어요? 항상 전분선 조심을 하셔야 된다. 됐죠?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도함수를 이용한 부등식의 활용은 뭐냐? 부등식은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자, 수투를 배우신 분들이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바로 나와야지. 도함수를 이용한 부등식의 활용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만들기였죠. 자, 이것도 뭐야? 2차 부등식에서는요 판별식이 다 해주시던 거야. 맞아요? 2차 함수는 방정식이고 함수고 부등식이고 다 판별식이 다 해주셨다고요. 근데 이젠 그게 안 되잖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무엇을 보셔야 되는 문제다? 이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맞아 얘기해봐. 계속값이 그치? 이 함수의 가장 작은 놈만 찾아서 걔만 0보다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되지. 왜? 이게 가장 작은 놈이니까 얘가 양수면 나머지는 다 양수겠지.
맞아요? 항상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누굴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제일 큰 놈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얘만 0 밑으로 내려버리시면 나머지는 다 0 밑에 있을 거니까. 결국 뭐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최대 최소랑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시다. 근데 우리 아까 최대 최소 이미 다 해버렸네. 맞아요? 결국 도함수를 이용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은 실근의 개수랑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만들기. 수치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식만 달라지실 거다. 결국 뭐야? 얘네 둘도요.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래프 예쁘게 잘 그려주셔야 된다. 특히 누구를 조심하면서? 정근. 그치? 오늘은 점근선으로 시작해서 점근선으로 끝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208쪽에 필수의 제 24번, 벌써 24번까지 왔으니까 2의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방정식에는 그래프의 교점이지 하고 지수함수랑 1차 함수 사이의 교점을 찾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는요 어떤 식이 나와도 방정식의 실근은요 누구랑만 비교할 거냐? x축 2랑만 비교할 겁니다. 됐어요? 내가 우변을 x축으로 세팅을 하시면 뭐만 보셔도 되니까 그 값의 부호만 판단하셔도 되니까. 보세요. 우리 이거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수투 어디에서도 했었게? 사이값 정리에서도 했었지. 보세요. 모든 함수는 우변이 0일 때 부호 가지고 방정식의 실근 유무를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제는요 어떤 함수가 주어져도 미분하고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결국 y는 2의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방정식은요 양변 미분하는 식 아니에요. 방정식은 양변 미분한다고 해서 등식이 성립하니? 아니죠. 자, 양변 미분이 가능한 등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한 등식밖에 안 돼요. 방정식은 양변 미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지금 방정식을 미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야. 보세요. 이 방정식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좌변에 해당하는 함수 그리고 우변에 해당하는 함수의 교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있는 중인 거예요. 됐죠? 가끔 이거 그냥 방정식을 미분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이거 미분하면 어차피 는 0이 되는 그 값 찾아야 되니까 막 되게 막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야. 우리 방정식, 부등식은 절대로 양변 미분하는 거 아닙니다. 됐어요? 네, 요 그래프 개형을 볼 거야. y 프라임은 2x 마이너스 2다. 와, x가 얼마일 때? LN이 그치. 2의 x가 2니까 ln 2일 때 극소. 그래 지수함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극소가 되시겠지. 힘들다. 자, 여기다 ln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셔? 2가 되시고요.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 ln 2에 빼기 1이에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 맞아? 모르겠어요. 그죠? 애매모호해요. 왜냐면 ln 2는 음수거든요. 2보다 작잖아. 뭐야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양수죠. 음수 맞아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자, 롤감수 1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바뀌죠? 2는 아니에요. 양수야 양수. 음수 맞네. 자, 극소값이 음수다. 유일한 극소값이니까 최소값이겠지. 자, 여기 점근선 없어요. 양의 무한대로 날아가시고 이쪽도 양의 무한대로 날아가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 x가 무한히 커지면 얘도 무한히 커지고 얘도 음의 무한대로 커져. 둘 중에 누가 이겨? 지수. 지수함수가 이겨. 양의 무한대로 터질 거예요. 자,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빵이 되잖아. 네. 양의 무한대가 되죠? 양쪽 다 양의 무한대로 가고 계시는 거야. 됐어요? 유일 극소값이고 음수값이기 때문에 그래프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다. 실근 2개. 됐어요? 자, 바로 2번. x는 코사인 x다. 자, 이것도 가능하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 한 변으로 몰아서 는 0꼴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 나는
y는 x랑 y는 코사인 비교할 필요도 없이 x 마이너스 코사인이랑 누구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까? x축만 비교해 주시면 되니까. 됐어요? 자, 일단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요 기함수 우함수 그딴 거 없네. 자, 바로 미분할게요. 1 플러스 사인 x. 에? 이 뭐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니?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얘는 뭐다? 여기 그 값 없어요. 그냥 증가함수인 거지. 보세요. 절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 잠깐만. 그냥 증가한다고? 그 값이 없다고? x 범위 문제 없죠? 그럼 그냥 증가하겠지.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어디서 만난지는 몰라도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됐어? 조금 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y는 x와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죠. 쟤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헷갈릴 소지가 있어요. 왜냐? y는 x를 그리면 이쪽에서는 분명히 교점이 생기거든. 보세요. 근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얘가 얘랑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인데 여기 어디야? 파이죠? 3이야 3.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점이랑 연결하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아니 미쳤나봐. 그냥 플러스 3분의 1이겠지. 맞아요? 안 만난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가 유일한 교점이시라는 거죠. 됐습니까?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함수 극대극수 없으면 무조건 한 번 만나겠다. 이런 느낌으로 실근의 개수 파악해 주시면 돼요. 됐죠? 필수 예제 25번 별표 3개. 자, 주어진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K값의 범위를 구하시려 했는데, 자,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문제를요, 수학2에서도 봤었어. 이런 느낌으로, x세제곱 플러스 뿅뿅뿅뿅 ax 플러스 k, 그냥 3이라고 할까? 는요, 자, 주어진 3차 방정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K값의 범위 혹은 K값, 이런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자, 그때 어떻게 하셨어? 얘만 딱 남기고, 다 넘겼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시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가로선이 되시니까. 맞아요? 요 그래프 개형만 따져주시면 가로선 움직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맞아요? 미적분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자는 거야. 자,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분의 1이니까 내가 얘를요 그냥 2의 x만 넘긴다고 생각을 하면 뭐냐? 2차 함수랑 지수 함수가 만나는 교점. 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얘네들이가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는 무슨 문제가 되냐? 공통접선 문제가 돼요. 우리 앞에서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공통접선 문제 풀어봤잖아. 하자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접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접점 t로 놓고 y좌표에 기울기까지 다 비교해 주셔야 된다고. 하자면 할 수 있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x를 하나 딱 넘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직선하고 만나는 접점 문제가 되시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선 선에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접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건 결국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관점에서 항상 해석을 해주셔야 되니까 푸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2 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미정계수 K는요. K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문제는 무조건 K만 남기고 다 넘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상수함수가 될 수 있게끔 K는 상수함 처리하자는 거지. 설령 그게
분수식을 만들더라도 이제 우리 미적분에서 미분 못할 함수 없잖아. 그래프 기형 다 따져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미분을 해서 그래프 기형 따져주시고 K는 어떻게만 남겨놓으시자? 가로선 위아래로만 움직여주시자는 거야. 그러면 정확히 우리 수직대랑 똑같은 문제가 되신다고요. 됐어요? 다만 이 문제에서 내가 얘네들을 전부 다 넘기게 되면 방정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K는 x제곱분의 2의 x 이렇게 되시는데 x가 분모에 내려가 있는 것보다는 지수함수가 분모에 내려가 있는 게 미분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정의역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점근선의 관점에서도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분모에 x 못 집어넣잖아. 점근선 가져버리실 거란 말이야. 세로선. 맞아요? 그러면 양변 역수치해서 요거 역수치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가로선이니까 결국 뭐다? y는 2의 x분의 x제곱 다른 말로 하면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와 y는 k분의 1 가로선이 만나는 교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자. 됐어요?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 y''은 2x, 2의 마이너스 x에 예비분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니까 공통인수 묶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x는 0 또는 2에서 극값까지는 0에서 극소 2에서 극대값 맞습니까?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어디 갔니? 0,0에 2 집어넣으면 2제곱분의 4 극소값, 극대값으로 가시는 지수함수가 분모에 가 있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해버리시는 점근선을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0,0 2,2제곱분의 4 됐니? 이제 우리는 뭐만 하시면 돼? 여기에다가 가로선만 그어주시면 돼.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야? 교점이 하나가 되게끔. 와! 뭐만 따져주시면 된다. 극대보다만 위로 올라가시면 된다. 됐어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 가로선으로 생각하면 교점이 하나인 구간은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 여기. 이거 점근선이잖아. 맞아요? 여기도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가로선 뭐야? K분의 1이잖아. 0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됐어요? 이 역수라는 점도 조심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K분의 1은 누구보다 크셔야 되고 이 제곱분의 4보다 크셔야 교점이 하나가 되시고 자 이거 뒤집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실 거잖아. 4분의 2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계속 작아지다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 생겨. 이거 지금 뭐예요? K는 양수죠. K가 음수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0에서 막아주시는 것만 조심을 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미적분에 등장하는 모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는 뭐냐? 가로선만 움직이셔도 되는 문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됐죠? 미정계수 K는 그냥 상수함수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됐죠? 어차피 우리가 미분 못할 함수는 없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항상 미지수 K 혹은 M 이런 애들 A 이런 애들 전부 다 상수함수 처리를 해주시다. 됐습니까? 자,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뭐 어차피 성립하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믿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이제 무엇을 보는 과정이시다? 최대 최소를 보는 과정이시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걸 로그 함수와 1차 함수로 보실 게 아니라 뭐다? 자, 모든 식을 좌변으로 넘겨서 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부등식은 양변 미분하는 거다.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함수를 미분하는 겁니다. 자, 요놈의 무엇이 최소
그치?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는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로그 함수 들어가 있으니까 뭐 조심하셔야? 자, 제발 까먹지 마세요. 양수 영역에서 도함수는 lnx x분의 1 플러스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플러스 1이고요. 그럼 x는 얼마일 때? 근데 마지막에 플래시로 있었나봐. 상수항 날라가지. 고마워요. 그럼 x는 얼마일 때? 1일 때 1일 때. 무엇을 가지신다? 극소값. 유일한 극소값이니까 최소값이 되겠다. 1 집어넣으면 로그 함수 빵, 얘도 빵, 최소값이 빵이니까 나머지는 다 그 위에 올라가 있으시겠지. 됐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보자. 삼각함수다. 마찬가지로 난 뭐만 보시면 되니까 좌변에 sin x x 플러스 x 제곱에 최소값만 보면 되시니까 이게 0보다 큰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y''은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가 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요게 0이 되는 x는요, 코사인 x와 다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만나는 교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코사인 x가 있고요. 여기에 y절편 1, 여기죠. 기울기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는데, 자, 코사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원점이랑 연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2는 훨씬 더 빠르죠. 그죠? 만나는 교점 x는 0일 때밖에 없습니다. 아이 미친. 26번에 x가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애초에 처음부터 걸려 있었고요. 뭐야? 자,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은 0 하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미분 잘못했는가? 아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x 코사인에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통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네. 그러면 양수일 때, 그치? 여기는 양수가 되는 게 맞죠? 직선을 잘못 그려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y절편 1인 직선이 만나는 교점은 이게 맞아요. 됐다. 그리고 우리는 양수 영역만 보면 되니까 결국 요거를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는데 오른쪽 영역이니까 그냥 얘는 도함수가 양수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 영역에서 원래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요. 자, 단순 증가 함수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지셔야 되냐? 끝값인 0에서 최소값을 가져야지. 맞아요? 근데 그마저도 있는 값이야 없는 값이야?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값이에요. 맞아요? 자, 원래 함수에다 0 집어넣으면 그대로 0 되시는데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빠져있는 값이기 때문에 x의 범위가 0보다 크다면 0,0은 빵꾸 뚫린 점이라는 거죠. 그럼 그 빵꾸 뚫린 0,0을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는 함수기 때문에 나머지 그래프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셔도 되냐? 양수라고 이야기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겠다. 됐어요? 결국 주어진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됐죠? 미안합니다. 제가 문제 양수 제한 조건을 못 봤네요.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도 미정계수 문제 얼마든지 풀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필수예제 27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k도 같이 넘겨버려도 상관없겠지만, 자, 원활한 해석을 위해서 방정식 때처럼 k는 그냥 남겨두셔도 상관없겠죠. 이건 그냥 가로선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요놈의 결국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맞아요? 도함수 구해볼까?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2니까 x는 ln 2에서 극소값을 가질 거고요. ln 2 집어넣으면 2 빼기 2 ln 2니까 뭐다?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유일한 극소값이고 최소값이기 때문에 k는 뭐야? 이거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끝이야.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괄호 2번 fx, gx가 나눠져 있더라도요. 어머 뭐야, 어차피 부등식이 fx가 gx보다 크다면 자, 이거를 무리함수와 로그함수로 나눠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겠다. 뭐야? 루트 x 마이너스 a ln x 하나로 합치시고 뭐만 붙여도 되겠다. y는 루트 x 마이너스 a ln x의 최소값만 붙여도 되겠다. 됐어요? 자, 근데 자, 방정식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자, 이것도 나쁘지 않은 풀이지만 얘는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문제 A 양수라고 했고요. 무리함수는 애초에 양수죠. 보세요. 원래 무리함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만 로그함수 때문에 x는 양수여야 돼요. 그러면 얘 확정 양수고 확정 양수지. 양변 나눈다고 부등호 방향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미정계수는 상수함수 처리해 주시는 게 해석하기가 편하다 그랬지. 맞아요? 자, 루트 x랑 ln x가 붙어도요, 얘는 다함함수 친구이기 때문에 얘가 이겨요. 이것도 결국 x분의 ln x 마냥 무엇을 가지는 점근선을 가지는 그래프이실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y는 루트 x 분의 ln x 같은 경우에는 자, 도함수가 분모 제곱 그리고 분삼이고 나면 x분의 1에 루트 x 곱했으니까 루트 x분의 1 하나 남을 거야. 맞죠? x분의 1 곱하기 루트 x니까. 자, 마이너스 루트 x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하고 ln x는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지. 자, 분수식은 통분해야죠. 그러면 여기 2 곱해서 2 루트 x는 분모로 보내버립시다. 2x 루트 x 하게 되면 2 마이너스 ln x고, 자, 분모 무조건 양수죠. x는 양수 영역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x가 2제곱일 때 무엇을 가지겠다? 극대값을 가지겠다. 유일극대니까 최대값일 거고 2제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 얘는 2. 맞아요? 2분의 2가 되실 거라고. 됐니? 그리고 무엇을 가지시는? x가 무한히 커지면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시는. 맞아요? x절편은 로그 함수의 랜드마크 1 그리고 여기는 2제곱이었잖아. 2분의 2면 최대값이 2분의 2니까 a분의 1은 뭐면 되겠다? 이거보다만 크면 되겠다. 됐어요? 최대값보다만 커주시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마 책에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최소값 찾았을 거예요. 근데 너네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방정식, 부등식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니까. 됐죠? 다만 부등식에서 뭔가를 나눌 때에는 항상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걸 그냥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항상 양수라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됐죠? 그거만 조심을 해주시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프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에요.
전반적인 이야기는 수두 때랑 큰 흐름이 다르지 않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극대 극소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개념적인 부분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따지기 위해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 주셔야 되니까 이 점근선을 조심해 주셔야 되니까 오목볼록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점근선에 의해서 그래프의 전체적인 개형이 다르게 해석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됐죠? 자, 모든 파트에서 항상 점근선 조심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됐죠? 최대치수든 방정식 부등식이든 일단 그래프가 그려져야 기본적인 해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각각의 함수별로 특히나 삼각함수는 조심하면서 됐죠?